헌법재판관들이 꼭 봐야 될 뉴스. 윤석열 2차 계엄 언급 의원부터 잡으라고 계엄 재선포하면 돼. 자, 이런 진술이 나왔어. 이런 것까지 나오는데 윤석열을 탄핵을 안 시킨다? 그러면 진짜 난리 나는 겁니다. 윤석열이요,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됐어. 국회에서 계엄을 해제시킨 뒤에 국회의원부터 잡으라고 했는데 김용현한테 막 코사리를 준 거야. 비상계엄 재선포하면 돼.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다수 복수의 진술이 나왔습니다. 공수처에서 12월 12일 방첩사령부 간부 기혁 씨를 상대로 비상계엄 당시 비화폰에서 방첩사 주요 간부들과 대화하던 단체 대화방을 삭제한 이유를 캐물었다. 단톡방이 있었는데 이거를 삭제를 한 거야. 너 이거 방첩사 간부들하고 있었던 단톡방 왜 삭제했니? 이걸 물어봤더니 이때 기혁 씨가 국회 계엄 해제 의결 후 정말 무서울 정도로 소름 돋는 일이 용산 합참에서 있었는데 당시 비화폰 단체 메시지방에 그 상황이 공유됐다. 메시지 유출이 두려워 단체 대화방을 삭제했다고 진술합니다. 기혁 씨에 따르면 방첩사 단체 대화방에는 국회에서 비상계엄이 해제된 직후 윤석열이 합참 결심 지원실을 찾아가서 김용현한테 소리를 지르면서 국회의원부터 잡으라고 했는데 김용현이 인원이 너무 부족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거듭 고성을 지르면서 그건 핑계에 불과하지. 국회에서 의결했어도 새벽에 비상계엄을 재선포하면 되는 건데 이렇게 말한 사실이 단톡방에 공유가 된 거야. 그러면 이건 뭐예요? 특검 들어가면 복수의 증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미 공수처에서도 복수의 증언을 확보했고 기혁 씨는 공수처에서 합참에 파견된 방첩사 요원이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 옆에서 상황을 지켜보며 단톡방에 전파한 내용이다. 공수처는 이런 정황을 뒷받침하는 합참 관계자 니은 씨의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이 니은 씨는요, 윤석열이 합참 결심지원실에 방문했고 김용현이 무언가 말을 하자 윤석열이 핑계, 그러게 잡으라고 했잖아요. 다시 걸면 된다는 말을 하는 걸 직접 들었다고 공수처에 진술을 했습니다. 이 니은 씨는 윤 대통령의 잡으라는 말은 국회의원 등 체포 지시로 다시 걸면 된다는 말은 제2의 계엄 선포를 말한 것이라 생각했다. 이런 진술을 했어. 자, 이런 인간을 풀어주면 당연히 말도 안 되죠. 풀어주면 안 돼. 풀어줄 수도 없는 거고요. 윤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결심지원실에서 윤석열, 김용현, 박안수 3명이 국회에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이후 상황을 논의한 3자 회동 직전에 나왔다. 윤석열이 결심지원실에서 김용현을 질책한 뒤 법령집을 찾은 것도 2차 계엄을 위한 것으로 의심된다. 김철진 국방부 군사보좌관이라는 사람이 검찰 조사에서 윤석열이 김용현한테 국회에 500명 정도 군인이 투입됐다는 보고를 듣고 그러니까 내가 1000명은 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랬다는 거예요. 김용현이 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자 윤석열이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국회법 나와 있는 거 어디 없나? 법령집 없어? 법령집을 찾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김철진 보좌관이 법령집을 구해서 윤석열한테 전달하고 윤석열이 김용현, 박안수 빼고 다 나가! 한 거라는 겁니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를 저지하려는 구상도 있었다는 정황도 드러났는데 이 니은 씨가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시키기 전 12월 3일 밤 박완수 총장이 국회의원 정적수라고 적힌 문서를 들고 있었는데 내용을 다 보지 않아서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다. 국회 비상계엄 해제 결의 정적수에 미달되도록 검토하는 방안이 적혀있지 않나 추측한다. 2차 계엄, 3차 계엄 그냥 국회가 해제를 하든 말든 계속 밀어붙이려고 하는 증거가 나오고 있잖아. 개목련 같은 개소리하고 앉아있네 진짜. 윤석열 결심지원실 방문 정리한 그림입니다.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최병욱 국방비서관, 김철진 보좌관이 동행했고 결심지원실에 윤석열, 김용현, 박안수가 있었어. 그리고 함께 온 사람들 떠납니다. 뭐 법령집 갖고 와 뭐해 뭐
재계엄 선포하면 돼 이런 얘기 막 하고 셋만 있을 테니 나머지는 나가 한 거야. 이게 박한수 진술인데요. 결심지원실 한쪽에 떨어져 있었고 윤석열하고 김용현이 가까이 있었다. 근데 김용현이 노상원하고 통화합니다. 노상원하고. 이건 계엄 해제된 다음이에요. 계엄이 해제됐어 국회에서. 근데 김용현이 노상원하고 통화를 주고받아요. 계속. 그리고 윤석열이 결심지원실에서 나갑니다. 그리고 또 노상원하고 김용현이 통화를 합니다. 계엄이 해제됐지만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 아닙니까? 노상원 수첩 보면 잔혹한 내용들이 잔뜩 적혀 있잖아요. 2차 계엄, 3차 계엄 국회가 해제 결의를 하든 말든 또 재선포하면 돼. 이게 윤석열이었어요. 근데 무슨 국회를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군인을 투입해? 개소리 아닙니까? 증거가 나오고 있잖아요. 자, 윤석열이 돌아오면 어떻게 될까? 다들 걱정하죠. 윤석열이 돌아오면 진짜 대한민국 박살나는데 그냥 끝장나는 겁니다. 자, 윤석열이 돌아오면 어떻게 될지 의외의 인물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의외의 인물이 진짜. 김진. 이 양반이 갑자기 윤석열 탄핵 기각되면 민중 항쟁이 일어나고 며칠 내 하야한다. 어디 한번 내용 봅시다. 윤석열 탄핵 소추안이 기각된다 하더라도 시민들의 거센 반발로 인해 며칠 내로 하야할 수밖에 없을 것. 보수 논객 김진 전 중앙위원 논설위원이 군 경찰로 통제 불능이다. 수십만이 용산 몰려가 윤석열을 끌어내릴 거다. 윤석열이 복귀하면 혁명 수준의 민중항쟁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했는데 민중들의 성난 시위로 서울혁명으로 윤석열은 며칠 내로 즉시 하야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윤석열이 탄핵당했을 때 벌어지는 저항 세력들, 구구들, 꼴통 보수들이 벌이는 시위와는 차원이 다르다. 서울역에서부터 용산, 많게는 한강까지 시민들의 인파가 용산대로를 가득 메울 것이다. 수십만의 인파가 용산 대통령실 관저로 몰려갈 것이다. 경찰이 지난 비상계엄 때 어떻게 이용당하고 순환을 겪었으며 최고주의부가 감방에 어떻게 갔는가를 생생히 기억하는데 경찰이 시위대를 막겠느냐? 심리적으로 젊은 경찰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위대에게 길을 터줄 가능성이 높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긴 했지만 그들이 어떻게 사법 처리되고 있는가 생생히 목격했는데 총을 쏴서라도 시위대를 막으라는 지시가 내려진다 한들 그 지시를 지키겠느냐? 2차 계엄 가능성에 대해서 비관적입니다. 윤석열이 설사 2차 계엄령을 내린다고 해도 국무위원들이 이제는 몸을 던져 결사적으로 막을 것이다. 군 역시 계엄령에 따르지 않을 것이다. 모든 게 불가능하다. 결국 윤석열은 끌려 내려오든가 즉시 하야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윤석열이 계엄을 저지른 것, 그 이후에 보여준 비겁하고 교활하고 사악한 형태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어떻다는 것을, 민도와 민심이 어떻다는 것을 피부로 느낀다. 이런 일을 저지른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을 기각하고 다시 복귀시키는 미친 짓에 대해서 몸을 내던져서 항거하고 집회 시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일 것이다. 이겁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만약에 윤석열이 다시 복귀한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여러분들, 헌법재판관들이 이걸 모를까요? 알고 있습니다. 거의 내전에 가까운 소요 사태가 벌어질 게 자명한데요. 그 책임은 오로지 헌법재판관 니들한테 간다고. 그걸 책임질 생각이 없어요. 없습니다. 국무위원들 이번에는 막을 겁니다. 나는 막았다라는 확실한 증거를 만들려고 할 겁니다. 2차 계엄 못한다. 해도 제대로 실행될 수가 없다라는 게 김진의 논조인데 이게 맞을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사망하는 사람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대다수가 말을 안 들어도 충성하는 미친 꼴통들은 어떤 조직에나 있을 수 있으니까 총을 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망하는 시민이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쫄아서 흩어질까? 더 모일 겁니다. 덮어서 죽일 겁니다. 윤석열이 복귀하면요, 인명피해는 정해진 수순이야. 헌법재판관 당신들이 그거 책임질 수 있어? 책임 못 집니다. 헌법재판관들이 그렇게 대담한 놈들이 아니에요. 얘네들 판결문
좀 보세요. 비겁함 그 자체라니까요. 그래서 윤석열은 버려요. 윤석열을 다시 복구시킬 정도로 용기 있는 놈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의 탄핵을 확신해요. 다만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지 않을 방법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고민하는 헌법재판관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김진 이 양반이 개몽되었다. 개몽되었어요. 고작 이런 일로 판결 못 내리지. 이재명은 정치적으로 안전합니다. 김진이 직접 한 말입니다. 김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모든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표 역대급 지지율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재명이 대통령 후보로 당선이 되면 안보, 외교, 경제적으로 급속도로 나라가 안정될 것입니다. 김진 논설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 자, 이건 여파가 있습니다. 김진의 이 말은 여파가 있어요. 저쪽 애들한테. 지금 김진조차도 이 사법부와 검찰의 이 만행을 납득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저쪽 편이고 민주당을 싫어하는데 이 꼬라지는 못 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어쨌든 여파가 있어요. 자, 저는 김진 논설위원 이 양반의 이 발언 이게 정확하다고 봅니다. 제2계엄 자, 할 수 있겠죠. 하고 싶겠죠. 2차 계엄을 만약에 발동을 하려고 했다. 윤석열이 복귀를 해서. 자, 그러면 일단 국무위원들이 이 계엄을 막는 척을 할 겁니다. 나는 막았다라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노력할 거예요. 거기서부터 일단 엄청나게 삐걱거립니다. 지금도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냐 없냐, 국무회의가 제대로 이루어졌느냐, 이거 가지고 다투잖아. 만약에 2차 계엄을 하려고 하면 나는 2차 계엄을 막았습니다 라는 말을, 그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당연히 노력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2차 계엄이 스타트부터 문제가 발생해요. 전쟁은 못 일으킵니다. 우리나라는 전시작전 통제권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전자권이 없다는 게 이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 미국이 갖고 있어요. 우리는 북한 때 먼저 쏘질 못해요. 그리고 군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겁니다. 더 작동하지 않아요. 지금 판때기 돌아가는 걸 군인들이 봤는데 누가 앞장서서 윤석열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럴 사람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와줄까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애들 소수가 나와서 인명피해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요, 사람이 다쳤다 쫄아가지고 해산할까? 아니, 이 새끼들이 미쳤나? 전국에서 다 모입니다. 못 이겨요. 윤석열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걱정하는 건 피 흘릴까봐, 광주처럼 그런 일이 벌어질까봐, 그게 걱정인 거지. 절대 윤석열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다 망가졌죠. 우리가 그 민낯을 다 보고 있죠. 이재명 대통령 만들고 민주당 더 민주적인 정당으로 바꾸고 200석 이상 만들어 놓고 고쳐나가야죠. 한 방에 싹 쓸어버리고 싶은데 우리는 법 지키면서 그 테두리 안에서, 대한민국의 시스템 안에서, 민주주의 시스템 안에서 개혁을 해야 되니까 힘들 겁니다. 오래 걸릴 거예요. 그래도 해야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장기 집권해야 돼요. 한 번씩 정권이 탁 뺏길 때마다 와르르 무너지잖아요. 절대 정권을 뺏겨서는 안 됩니다. 20년, 30년 장기 집권을 해야 대한민국 시스템 갈아엎을 수가 있어요. 우리 거리에 나가는 거, 제가 이제 올해로 만으로 48이고 한국 나이로 50입니다. 제 생각에 한 70까지는 거리에 계속 나가야 될 것 같아. 70까지는 거리에 나갈 때 나갈 생각하고 살아야 돼, 우리가. 그런 마인드가 아니면 대한민국 바꿀 수가 없어. 저 뿌리 깊게 박힌 기득권들이 빤스 벗고 쪽팔린 거 모르고 하는 짓거리들을 보시라고요. 쪽팔린 걸 몰라. 아니, 아는데 그냥 눈 질끔 감고 하잖아요. 지들도 빤스 벗고 덜렁덜렁거리면 쪽팔린 걸 아는데도 그게 문제가 아니다, 이겁니다. 쟤네들 하는 짓은 쪽팔린 게 문제가 아니다. 우리 다 좆된다, 이러고 있잖아. 장기 레이스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돼도 그때부터 시작인 겁니다.
민주당 내에 또 수박 같은 놈들이 방해 안 하겠습니까? 걔네들 또 내쳐줘야죠. 또 선거운동 바꿔내가지고 200석 이상 먹어서 개헌하자 또 해야죠.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헌재 하나 바꾸는 것도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자, 보세요. 윤석열이 탄핵이 됐다 쳐요. 4월 18일이면은 대통령막 2명이 날아갑니다. 날아간 임기가 끝납니다. 그러면 최상목이나 한덕수가 바로 대통령목 임명할 거예요. 권한대행인데 할 거라고요. 6년 알박기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황교안 때도 했었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이 뽑은 헌법재판관 3명이 저쪽 편이에요. 기울어집니다. 그럼 이걸 제대로 돌리려면요, 우리가 최소 2번, 3번 연속은 먹어야, 정권을 먹어야 대통령 목 3명, 국회 목 2명, 최소 5명은 우리 편 헌법재판관으로 이렇게 채워 넣는다는 거예요. 그 시간만 해도 10년 걸립니다. 10년. 장기 레이스예요. 엄청 장기 레이스야. 지금 윤석열 탄핵 인용? 와, 대한민국 만세가 아닙니다. 깝깝해 죽겠어. 생각하면. 바꿀 거 많죠. 그죠? 바꿀 거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지치지 말아야 돼요. 건강 챙기셔야 됩니다. 제가 호호 할아버지가 돼도 거리에 나가서 또 외치고 싸우고 해야 될 게 그냥 보여, 눈에. 눈에 보여. 윤석열은 우리가 무조건 이길 수 있습니다. 기각돼서 복귀해도 우리가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윤석열은 대한민국 국민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